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릴라 목요 공부 모임 서장 시간이죠. 근데 오늘도 한 도반분이 대화를 신청하셔서 대화를 진행을 하고 뒤에 서장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멀리서 오셨어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실 거예요? 예, 서울에서 오셨답니다. 저희랑 같이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횟수로 3년. 3년입니다. 횟수로 3년이요? 2017년도 처음 선생님 본문을 예. 제가 듣게 됐거든요. 예. 겨울에. 18, 19, 예, 3년, 딱 3년 정도 됐네요. 횟수로 3년. 예.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 뵌 거는 2018년 1월.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 들으신 지는 2019년, 17년 말이니까. 말일. 그러니까. 겨울에. 만 3년 정도 됐네요. 법문 네. 들으신 지는. 네. 그래요. 어떻게 그 3년 동안의 어떤 변화들이. 네. 처음에 선생님 본문을 네. 제가 딱 톡으로 받아가지고 네. 듣는데 예.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에 선생님 본문 듣고 예.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살아온 게 힘드셨어요? 그랬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 공부를 하게 된 그런, 이게 좀 불교 관련 어떤 불교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뭐 종교하고 인연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 네. 이런 마음 공부, 선 이런 거는 네. 생각도 1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상상도 안 하고 살았는데, 네. 우연히 이제 톡으로 날라온 법문이, 네. 듣는데. 근데 이제 선입견은 없으셨어요? 다른 종교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불교 관련 원래 어떤. 제가 이제 기독교는 조금, 좀 등을 쥐고 있었거든요. 아, 과거에는 이제 교회는 근데 다니셨는데. 이렇게 다녔다기보다 예. 이제 부모님이 예. 기독교니까 예. 좀 어거지로.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많이 있었던 상태였고 저는 그 향 냄새가 좋았어요. 그래요? 예. 근데 보통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모태신앙처럼 이렇게 부모님이 교회에 가거나 그러면 이제 따라서 그 어떤 분별이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 그런데 익숙해지고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그 종교를 따라가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항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말씀이 말씀에서 거부감을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말씀은 옳은 말씀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느끼기에 불공평이다. 그 가르침이? 예. 아, 구체적으로 어떤 그냥 제가 느끼기에 예.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 불공평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말씀에서 아니면 자신의 삶을 보니까? 제 삶과 예. 말씀하고 이렇게 예. 비교를 해보니까 예.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한 반항이랄까? 그 어릴 때 그렇게 좀 성장 과정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네요. 그렇죠? 불만족.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영성이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에 그래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동기를 보면 대체로 그 삶이 좀 괴롭거나 불만족스러워서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유년기에 성장 과정의 삶이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으셨나 봐요. 이렇게.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요? 예. 몇 가지 사례만 좀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어긋나는 그런 상황.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삶이 네. 부정적이었고 네. 어떻게 하면 빨리 잘 죽을 수 있나.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에는 유년기에는 예.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예. 그냥 아무 그 반항 없이 그냥 잘 성장했어요. 예. 그냥 예. 먹여주면 먹여주면 먹는 대로 예. 그냥 아무 반항 없이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예.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반항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전에는 부모님의 이 하라는 대로 어떤 자기가 예. 뭐 좋거나 싫거나 예. 이걸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냥 순종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적 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생각 없이 예. 그냥 시키는 대로 예.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는 보통 부모님한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좀 엄격하셨나요? 부모님이? 네. 엄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예, 좀 친구들이 예를 들면 예. 고등학교 때 짝이 예. 집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받으면 그냥 툭 끊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대. 친구가요? 예.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는 그 보살님이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전화 예.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끊으시는 예.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예. 그냥 방관하는 형식.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예. 하는 대로 그냥 예. 방관하고 중간에 예. 이렇게 중재를 한다거나 화해를 없었어요. 시킨다거나 그 우리 보살님 입장에서 변호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그래요? 예, 엄마의 좀 그런 게 좀 바랬는데 예. 전혀 없어가지고. 보통 엄마가 이렇게 커버를 하거든요. 그냥 특히 또 딸인데 예. 커버를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예. 그냥 멀리서 먼 산 보듯이.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엄마도 좀 아버지가 무서웠지 않나. 그러니까 아버지 엄청나게 세신. 무섭고 예. 엄마는 또 자기가 예. 그 아들을 못 놓은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이란가 그게 좀 지금 이제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아들을 못 낳아서 길을 못 펴고 이렇게 사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라면 거역하지 못하고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뭐 저를 진짜 이상하게 패도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도 못하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도. 예.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그냥 먼 산 보듯이 항상 폭력적으로 해도.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어머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좀 많이 섭섭했죠. 많이 섭섭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어떨 때는 그 껌껌한 창고 같은 방에 막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씩 안 나오고 그럼 나를 찾지 않을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전혀 찾을 생각도 없고. 엄마도 안 찾고 아빠도 안 찾고. 아버지는 또 뭐 다른데 뭐 저기 정신이 이제 저녁 때 되면 다른 도박 같은 거 관심이 많이 가 있으니까 저 생각은 일도 안 하시고 엄마조차도 그냥 그 아버지 그 심부름 해주고 저 찾을 생각도 안 하시고 관심이 아버지한테만 가 있고 형제분도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형제도 없어요. 혼자 외동딸. 네. 그럼 상당히 뭔가 좀 불우한,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아버지가 도박하셨으면 좀 생활이 이렇게 평탄하지는 또 않았을 것 같고. 진짜 힘들었죠.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왜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원래 사는 게 이런 당연하게 거구나. 이렇게 사는가 보다. 심지어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데 사복이 없어가지고 빌려 입고 갔어요. 그날 밤에 어디 가서 빌려가지고 가서. 그렇군요. 그 왜 관심을 안.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9, 20 될 때까지 진짜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제 방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뭐 아버님이랑 또 또 하시고? 그 중학교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아버지가
그 저녁 때 되면은 고수톱 치는 사람들을 패거리를 데리고 와서 아래목에 차지하고 고수톱을 치시고 윗목에서 저는 쭈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자고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로 가면 교복에서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밤새도록 담배 피면서 고수톱을 쳤으니까 그러면은 친구들이 너 담배 피웠냐 그러면 그때 사춘기 때인데 너무 창피하고 진짜 수치심도 좀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 이렇게 내성적이 되고 쪼그라들고 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그럼 세상에 완전히 뭐 고아 같은 느낌이 들었겠네요. 자기를 변호해주거나 지지해주거나 뭔가 사랑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네요. 들었어도 그 당시에는 불만이 없었어요. 불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사는 게 이런 거다 거다. 그냥 당연하게 사는 게 이런 거지 뭐 그러면 즐거움이라는 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즐거움은 없었죠. 그냥 사는 게 그런 거다. 그냥 근데 참 지금 이제 요즘 생각해 보면 그때 먹는 거는 진짜 잘 먹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신경 안 쓰는데 먹는 거는 왜 그렇죠? 진짜 169으로 먹여줬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단칸방에 살았어도 그냥 일주일에 서너 번씩 소고기, 한우로 항상 먹이고 진짜 그게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매 맞거나 그러고 나면 엄마가 꼭 백숙을 끓여서 아니 매 맞는 걸 막진 않고 다 맞고 나면 하면은 백숙을 끓여서 줘요 먹으라고. 그게 이제 가만 요즘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 엄마식의 그런 표현일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먹는 걸로 보상을. 근데 그게 그렇게 별로 맛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불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게 그때부터 이렇게 터졌죠. 그땐 그 계기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고수도배 경마장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도박을 하시니까 계속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간의 수공업으로 이제 일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좀 잘 풀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학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간의 수공업이니까 식구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도와줬는데 제가 이제 도와줬는데 사우나를 이제 저도 가고 싶어서 갔다가 좀 늦게 왔는데 그 일 도와주는 거를 못 도와줬잖아요. 가죽 허리띠로 나를 때렸어. 아버지가. 그때부터 내가 반항이 시작된. 그래 어떤 식으로 반항? 그러니까 소리치고 아버지가 이제 뭐를 요구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자꾸 반항을 하게 되고 반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리고 내 이전과 정반대 어떤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때리지 마라. 내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이제 자해도 하고 자기 몸에 보살님이 자해를 하신 거예요? 하고 머리 같은 거를 전혀 이렇게 조금만 기르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뭐라고 야단치거나 요구하거나 그러면 보살님이 자기 몸에 자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이제 타치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자해를 하니까 큰 사고 날까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항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기억이 난 건데 그동안에 기억을 못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정신병원? 네. 한양대학교. 그게 자해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한 3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아. 원인을. 네. 근데 거기서 결과가 몸은 19인데 정신연령은 1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살. 근데 그때는 성장이 멈춘 거네요, 정신적으로. 네, 그때는 그게 네. 원인을 몰랐어요. 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냥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 정도로만. 아. 원인 아셨어요? 선생님 법문 듣고. 내 법문 듣고요? 네. 어떤? 그 긴 세월을 진짜 내 자신을 막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자학하고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안 아프게 죽을 수 있나 그런 궁리만 하고 진짜 막 이상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막 사로잡히면 생각은 다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만 나오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부정적인 환경에서 수면제 먹고 술 마시고 술만 마시면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술에 수면제를 같이 먹으면 몽롱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 몽롱한 상태에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생각하기 싫어서. 진짜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 그 이후로도 계속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우연히 이제 그래서 선생님 법문을 듣게 되면서 그렇게 선생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법문에서. 2017년 겨울에. 우연히 이렇게 받은 법문을 듣고 그냥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보살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무 그건 없는데 꼭 저를 위로해주는 법문같이 들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법문같이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속에 막 터져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게 확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기억하기 싫은 거 눌렀고. 그게 다 뒤집어져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새벽 4시까지도 울었어요. 들으면서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눈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들러붙어 정도로 울었어요. 그래 눈물이 나던가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울고 나면 시원하더라고. 뭔가 모르게 위로받은 느낌도 들고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은 선이고 마음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었잖아요. 불교도 잘 모르고. 근데 너무너무 뭔가 모르게 좀 위로받은 듯한. 무슨 불교가 뭔지 선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그건 나중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리고 2017년부터 계속 듣기 시작하셨네요, 그러면? 2017년 말부터? 계속 그럼 한동안 우신 거예요, 계속? 계속 울었어요. 그 이후로도. 왜 이렇게 진짜 무슨 보물 터진 것처럼 너무 많이 울면서도 한편으로 속이 편안해지고 또 위로받는 느낌이 드니까 편안해지고 좀 좋았어요. 그냥. 뭔가 정화되는 뭔가 마음이, 뭔가 모르게 씻겨나가는 듯한. 뭔가 모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 뵌 게 대전 모임이 2018년 1월에 생겼잖아요. 그때 왜 총무님 일도 하셨잖아요. 그때. 보조. 그 제가 자청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집은 서울에 계신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제 이제 마음은 뭔가 그게 있어야지 제가 좀 더 열심히 뭔가 거기에 소임을 맡아야지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이제 그 임원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 어느 정도 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자청해서 했어요. 서울 모임에 안 가고 대전 모임에 가셨어요? 저희
저희 집이 서쪽이에요. 예. 근데 서울이 양재동이 예. 저 끝이잖아요. 예. 거기 차 밀려서 가나 예. 대전에 이렇게 이제 대전 갈 때는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일찍 떠나거든요. 예. 가나 시간이 비슷했어. 그래서 그리고 그냥, 그 가는 길이 예.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오고 가는 그 길이요? 예. 뭐 법문 들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네. 어떤 날은 이제 보면 그것도 나중에 물어봤더니 처음 비슷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 손오공이 예. 그 구름 타고 예. 휑하니 이제 집에 오는 것 같이 예. 내 차가 구름 위에서 휑하니 집에 오는 그런 느낌도 무슨 도로 위를 가는 게 아니라 예. 공중을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편안하고. 예. 그리고 집에 한 20분, 30분 만에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느낌이요? 예. 눈 깜짝하세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느껴보려고 예. 그랬더니 안 느껴지더라고. 오고 가는 길이 되게 좀 행복하셨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예. 제가 원래 불면증도 심했었어요. 예. 이거 선생님 본문 듣기 전에는. 예. 그랬는데 잠도 너무 잘 오는 거야. 막 휴게소에 들어가면 예. 눈 감았다 떴는데 4시간 자고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래 열심히 2018년부터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법문 들으면서 계속 뭔가 그 마음속에 잠재돼 있던 것이 막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뭔가 세상을 경험하는 듯한 막 구름 위를 가는 것 같은 가벼움도 느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공부가 이제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을 깨닫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법문 듣다 보면 아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 하나의 네,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법문을 계속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소식은 오셨어요? 그 와중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냥 막 정화되는 듯한 예, 그 가벼움과 위로받는 거. 위로받는 듯한 그거에만 이제 몰두해 있었고 예. 뭐 깨닫겠다는 마음도 없으셨고 전혀 없었어요. 뭐 체험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진 않으셨고 예, 관심도 없었어요. 삶이 너무 예. 힘들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그런 그래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예. 항상 이제 부딪히는 일이 예. 생기더라고요. 예. 부딪혀서 막 또 생각을 하게 되고 힘들더라고요. 예. 힘드는데 그 힘든 와중에 이제 8월 달에 예. 선생님이 2018년 네, 8월 달에 8월달에 집중 모임에 오셨어요. 부산 집중 모임이 탁 뜬 거야. 예, 예. 여기다. 예. 여기 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예. 끝장을 보고 와야지. 그러고 한 달치 짐을 싸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집중 모임 시작하기 전날 오셨어요. 네, 전날. 그 집중 모임이 한 2시 정도에 시작하니까 네. 그때쯤 오시면 되는데 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네. 꼭 하루 전에 만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차 한 잔 네. 마시면서 꼭 하루 전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 전날 오셨을 때 얘기를 할 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공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냥 눌러 살겠다고 보따리를 다 싸고 오셨어요. 근데 2박 3일 코스인데 네. 한 보따리를 짐을 다 싸고 이제 뭔가 여기서 분명해지기 전까지 안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네.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안 네. 그러면 나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진짜 제가 그때 심정이 네. 벼랑 끝에 네. 발을 반만 이렇게 대고 있는 느낌이에요. 톡 치면 톡 떨어져서 죽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법문 들으면서 뭔가 해소가 됐을 텐데도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순간적으로는 해소가 됐는데 또 예. 생각이 일어나면 예. 또 이렇게 그런 막 벼랑 예. 끝에 선 듯한 느낌이 예.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예. 하신 거예요? 예. 아. 왔다 갔다. 어떨 땐 더 힘들고 또 괜찮아졌다가 예. 또 힘들고 막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네. 막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럼 그래서 네. 내가
마지막으로 저는 그동안에 제가 바깥에서 네. 제가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그랬던 거를 바깥에서 많이 갈구하고 찾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자꾸 찾다 보니까 요래조래 이용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한테 예. 이용당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 입이 참 무섭더라고요. 네. 입이 무서워가지고 진짜 너무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사람을 기피하고 못 믿게 되고 불신하고 그런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한테 뭔가 이게 배신을 당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되게 힘들어하셨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별로 이렇게 후원과 지지를 못 받고 사랑을 못 받고 그다음에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한테도 계속 상처를 받고 그런 삶의 좀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도 뭐 25년, 30년 친구들한테도 뒤통수 맞고 이용당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당돌하게 그랬잖아요. 저 사람 안 믿는다고. 그렇죠. 저 사람 안 믿는데 마지막으로 몽질이라 선생님 한번 믿어보려고 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 브레이크 잡는 심정으로 왔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대화를 좀 했죠 그때.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어떤 변화가 그때 선생님 눈에서 선생님이 진짜 제 얘기를 그렇게 진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걔들 보면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눈 보니까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건성건성 들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성건성 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진짜 진심 어린 그거로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그 살아오신 얘기를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실 그때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씀을 듣고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진짜 이제 공부라는 게 있으면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부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진심으로 제 얘기를 귀담아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분이 처음이었어요. 얘기를 해도 대충대충 건성건성 듣는 게 벌써 이렇게 저는 사람 눈을 잘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냥 항상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진짜 진심으로 그거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너무 편안했어요. 대화하는 내내.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생님 눈에서 제가 보였어요. 그래요? 좀 한심하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한 제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된다고. 왜냐면 저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분별 속에서 그것을 취하고 버리는 삶이었잖아요. 이 공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 공부는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이든지 불행한 삶이든 그게 우리가 어떤 욕망의 세계, 뭔가를 추구하고 버리고 이게 분별된 것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러니까 실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분별해서 취하고 버리는 삶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제 불행의 모습으로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분별 세계가 펼쳐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뭐 완전한 만족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불행하게 살았든 행복하게 살았든 그 분별 세계가 진실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 가지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공부거든요. 근데 왜 보살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보살님이 뭐 불교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뭘 보고 했냐면 이분은 이 세계를 떠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미련 없이. 이런 분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미련이 없는 거야. 이 분별 세계에.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뭐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막 생각을 잊으려고 그 분별 세계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쳐서 이제 살아왔는데 길을 몰라서 그런 식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하셨는데 충분히 준비가 되신 거예요. 준비가 되셨으면요. 그 떠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그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 본문을 네. 처음 접하고 네. 그리고 대전에 꾸준히 다니면서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거기서 신뢰와 믿음과 신뢰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대번 네. 떴을 때 네. 부사원 집중 공부가 떴을 때 바로 이거다. 네. 예? 바로 이거다. 여기가 이게 내 살 길이다. 딱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해요. 네.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네. 그 전날 네. 나 만날 네. 차 한잔 해야 된다고 네. 때를 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뭐 사실은 그때는 무슨 공부를 뭐 이렇게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할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준다고 바빴고 근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내일부터 공부 시작되니까 네. 분명하게 이제 어렵지 않게 공부하시게 네. 될 거라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공부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하신 네. 거죠. 집중 모임에. 이제 그 다음 날 집중 공부 모임에 참여했는데 첫 시간이 선생님 시간이었고 네. 선생님이 지금처럼 네. 여기 앉으시고 제가 여기 맞아요. 네. 여기 와서 앉으라고. 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에 예.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 그 순간에 네. 한순간에 어떻게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그 순간에. 그 반평생을 네. 그 생각이라는 네. 틀, 네. 생각이라는 그 탑 속에 갇혀 있었는데 네. 그게 와르르릉 무너지고 와르르 날아가 버린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네. 신기했어요.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원래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 버리면 그 나머지는 그냥 헛개비가 돼 버려요. 진짜 네. 한순간이었던 네. 일순간이었던 거 그래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는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도 네. 이게 막 뭐라 그럴까? 전율이 예. 그 순간을 예. 생각하시면. 근데 나 선생님 여기다 뽀뽀해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좋아서 네, 맞아요. 선생님 여기다 뽀뽀 제가 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뽀뽀해 드렸죠. 순식간에 알아들으셨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길어야 30분? 그쵸? 30분. 그 30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예.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갈 때는 뭐 그동안에 뭐 그 수면제 먹어도 안 돼. 술이랑 같이 먹어도 안 돼. 마지막에 네. 솔직히 그 마지막에는 그 수면제 술을 네. 소주를 나발을 불려서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119에 실려갔었어요. 그 수면제랑 네, 많이 먹어가지고 빨리 발견해가지고 다시 살아나. 잘못될 뻔했었네요. 네.
그 공부, 이 법문을 들으시고 나서는 그렇게는 안 하셨죠? 그런 일은 없었죠? 저는 지금요. 예. 수면제 술 다 끊었고요. 예. 전혀 생각 안 나요. 예. 신기하게 예. 어떻게 그렇게 딱 안전히 그게 없으면은 예. 저는 잠도 못 잤고 예. 그 생각이라는 그 그거에 끄달려가지고 예. 너무 힘들었는데 예. 그 이후로는 뭐 생각도 없고 예. 잠도 잘 자고 예. 아무 문제가 그 60년 동안에 쌓아온 그 생각의 탑이 그냥 단박에 탁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와르르 예. 후루룩 날아가 버리죠? 신기하게.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진짜면 신기해서.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서 일어난 망상의 탑이라는 걸 순식간에 탁 단박에 봐버리면 그 위에 생겼던 것이 그 생각의 탑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와 같은 일이라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무너질 것도 없죠. 원래 실체가 없었던 거라는 걸 스스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죠.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만히 네. 생각을 해보니까 좀 허무하고, 네. 내가 네. 왜 그렇게 네. 한심스럽게 살아왔는가 싶은 게,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도 제가 계속 그 대전을 다니면서 네. 열심히 네. 본문도 듣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이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네. 안전이 없어 사라지지는 않고. 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몽지 선생님이고 리런 선생님이 그 부딪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고 네. 하셔가지고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네. 항상 이렇게 회피하지 않고 뚫고 나갔어요. 옛날처럼 막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한번 정면으로 이렇게 보신 거네요. 부딪혀가지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래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혼자서 그 밴드 탈퇴도 한두 번 했어요. 힘들었어. 힘들 때마다. 왜 탈퇴를 하셨어요? 내가 이거 왜 힘든데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순간에 그 탑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내가 이걸 왜 나? 바보같이? 누구 좋으라고? 그래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자. 응? 1순위로 나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자. 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그 역경계 만나면 뭐 이거 공부해봐 옛날에랑 똑같네 하고 또 탈퇴했다가 또 갔다가 그 법문 아예 안 드셨어요? 탈퇴하고 나서? 한동안 안 듣다가 탈퇴하고 난 뒤에 그래도 자꾸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느꼈던 게 있잖아요. 느꼈던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때 몽지 선생님 시부도성 1편부터 5편 이게 주르륵 떠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밴드에서 안 듣고 이제 유튜브로 들어갔어. 들어가지고 제가 다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왜 이걸 탈퇴를 했지? 싶은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갔다가 그래 좀 허전했다 했잖아요. 그 집중 모임 하고 나서 이게 생각이 탁 무너지고 나서 이게 살아온 게 좀 한심하기도 하고 이게 허전하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에 눈 뜨지 않은 한은 다 그렇게 살아요. 보살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드러나는 어떤 모양들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그게 있다고 믿고 진실되다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바탕에 통하고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그래요. 허망한 짓거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꿈과 같은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도 아니죠. 왜냐면은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닫고 보면. 근데 그땐 자기한테는 너무도 있는 것 같고 존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진짜 자기 현실이 구속받는 듯한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딱 이 본래의 마음에 딱 통하고 나면 허망한 거예요, 그게. 원래 있던 게 아닌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허망한 짓거리 하면서 살았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가
누구나가 그런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그것도 일종의 감정이죠. 그리고 뭐 내가 뭐 그렇게 그런 삶을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인연이 그래 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정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실에 딱 눈 뜨고 나서 그동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산 거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었어. 미쳤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경계에 미쳐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네. 그동안에 내가 나를 자해하고 못 살게 굴었으니까 일단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쓰담쓰담 해줘야 되겠다. 누가 나를 그렇게 해주겠냐. 내가 나를 먼저 그렇게 못하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깥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롭고 막 너무 그러니까 바깥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죠. 바깥에서 찾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렇지. 기대한 만큼, 기대가 큰 만큼. 또 집착도 하게 됐고, 나 본의 아니게 그런 이제 가정이 자꾸 반복이 된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나를 이뻐해주고, 쓰담쓰담 해주면, 문제는 밖에서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답을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저는 코로나19가 다른 분들한테는 뭐 마이너스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코로나19 덕분에 제가 저를 다시 돌아보고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집콕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신 거예요. 계속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단추를 다 확 풀고 마음을 확 열고 하나하나 다시 무엇이 문제였나. 내 인생에 뭐가 문제였나. 그러니까 이전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거 그것도 본문을 들으면 괜찮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원인이 뭐였나. 그러니까, 한번 들을 때 잠깐 잊을 때는 없는 것 같지만 또 안 들으면 또 그렇게 넘어가니까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게 찾아보신 거예요. 찾아서 단추를 다시 끼기 시작해서 뭔가 발견하셨어요? 이전에 못 보던 거를? 내 삶이 뭐가 문제였는지? 그 10살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을 찾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게 처음 선생님 본문을 들을 때 확 뒤집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게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차분차분 생각하니까 성추행이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다. 근데 그게 있었는데 엄마가 그거를 좀 내 잘못이 아닌데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좀 변호해 주질 않고 딸 꼭 내 잘못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상대방 그리고 뒤에서 그 조롱하는 듯한 그 두 엄마의 그 웃음소리 거기에 제가 다 완전히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보다는 그 엄마의 반응과 어른들의 반응에 완전히 그러고 난 상처받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고. 제가 이상한 행동도 했던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완전히 묻어두고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떠오른 거네요. 학교도 가기 싫었고 학교가 어거지로 갔다가 오면 골목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서서 오줌도 막 싸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삶이 왜곡되기 시작한 게. 그래서 제가 19, 20에 병원 갔을 때 내가 10살이라고 정신연령이 그 해답이 요번에. 보살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닫아버린 것 같아요. 마음을. 그 요번에 그거를 바라보고 좀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근데 그 울음이 옛날에는 진짜 부정적이고 막 뭐라 그럴까 막 원망하고 막 그런 울음이었으면 요번에
울음은 네. 그냥 감사. 알게 해줘서. 알게 해줘서. 응. 이걸 알게 해줘서 내가 이 문을 열 수 있게 내 스스로 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는 눈물. 나한테 용기가 되는 눈물. 옛날에는 막 원망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으면 요번에는 네. 그 눈물이 그게 틀리더라고요. 모든 용서의 눈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더 큰 희망을 이제 가지게 돼서. 그런 어떤 그런 계기로 조금 더 많이 대범해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전에도 제가 선생님한테도 서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8월 그 이후에 네. 집중 공부가 있으면 무조건 내가 참석을 했었어요. 제주도도 가고 막 이게 참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모르게 당당함이 생기더라고. 든든함이 있죠. 예. 뭔가 그 백그라운드 눈에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평생 잃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내가 든든하게 위축돼 있던 나한테 그 백그라운드 같은 게 백이 생긴 것 같은 예.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은. 근데 요번에는 그 백그라운드에다가 희망과 용기가 같이 완전히 그냥 부활이네요, 그냥. 네. 삶이 완전히 그냥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냥 좋아요. 좋으니까 우리 이제 딸이 좀 큰 딸이 있는데 엄마를 바라보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했대. 근데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인대. 엄마 진짜 행복하구나. 행복해 보인대. 따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과정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는 그래도 뭐 이제 응급실에도 가고 막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냥 말 안 해도 피부로 다 알 텐데 요즘에 엄마를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마음 공부하러 어디 간다 그러면 나 제주도 가니까 렌트카에 비행기 예약해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다 해주고 하거든요. 따님이.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나의 변하는 모습을 바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또 딸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맙고 감사해요. 그 두 분 선생님한테도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됐던 두 분 선생님 본문을 던져준 도반님한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근데 나는 사실은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겁니다. 도가 이겁니다. 뭐 둘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참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치부잖아요. 그렇죠? 이 사적인 면에서 엄청난 아주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감추고 싶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다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거는 공부의 힘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전은 숨기고 싶고 자기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 싶고 막 그런 건데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공부가 진짜 힘을 얻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무슨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막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어려움 없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정신력이 강해지는 것 같고 뭐 담대해지는 것 같고 이게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 외부인들은. 근데 이거는 용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용기를 내서 뭔가 결단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런 식의 결단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대범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그게 엄청난 고민이고 힘을 내야 되고 스스로를 막 어떻게 책찍질을 해야지 이런 식의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그런 게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낸다는 거는 뭔가를 어려움을 감수하고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편하게 꺼리지 않고 걸리지 않고.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공부를 해서 정신력이 강해졌다. 이거 정신력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거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떤 분별도 이제는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자기의 이 어떻게 감추고 싶은 이런 치부일 수도 있는 거를 드러내는 게 자기한테 이제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고통스러웠죠.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수면제도 먹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별일도 아니네. 그게 이제 힘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별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분별이고 생각이고 그냥 허망한 어떤 감정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일 뿐이지 나중에 딱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면은 그 진짜 별일 아니네. 별일 아니다. 그냥 한낮의 꿈과 같은 일이었구나. 그렇지 않나요? 지나온 삶이. 그냥 어떨 때는 선생님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피식 웃음도 나오고 또 진짜 무릎도 좀 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참 지금의 그러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신기하다는 말 표현밖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달라진 거 없어요. 마음이 달라지지. 사는 거야 뭐 달라진 게. 그리고 우리 이거를 방거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 마친 범부가 되는 거다. 일을 마친 일이 없어진 예전에 그 사람인 것이지 무슨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걸리는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뭔가 할 일이 없어. 근데 예전에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일에 저는 막 부정을 하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지금은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달라졌네.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냥 저절로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공부가 되면요, 공부를 어떤 맛을 알고 이렇게 그 공부의 효험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게 되면 어떤 감정이 가장 많아지냐면 뭐 미움, 원망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어떤 뭔가 사랑의 감정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렇죠. 왼수들도 감사하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모든 게 또 저한테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단지 그렇게 해줘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알고 느끼게 되고 하니까 이것 또한 또 내 공부의 부족함을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공부시켜줘서 감사하고 내 공부가 부족한 거를 알려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막 불평하고 막 그랬던 게 다 감사함으로 돌아가니까 불평도 없어지고 그냥 생활이 너무 즐겁고 또 제가 그 집콕하면서 제가 바깥에서 탔던 거를 내 스스로 내가 그 외로움을 제가 친구 삼아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혼자서도 너무 잘 놀고 혼자서도 너무 시간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라졌겠네요. 혼자서도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옛날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 막 밖에 나가서 뭘 찾기 급급하고 막 매달리다시피 예. 집착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다 그렇죠. 그러면 신기하죠. 원래 이 불가사의합니다. 이 공부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와요. 신기해요. 네. 난 네. 신기하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네. 그게 불가사의하다, 신비스럽다, 신기하다. 왜냐면 삶을 그냥 이게 뭔가 그동안의 갈등과 번뇌 속에 있다가 확 이렇게 풀려난 듯한 자유, 그것이 주는 어떤 만족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경험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경험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만족스럽고. 그런 식의 좀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공부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부는? 저는 지금도요. 예.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공부를 한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순간순간 예. 그때그때 예. 나한테 오는 대로 예. 그냥 받아들이고 예. 이렇게 그냥 피하지 않고. 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냥 순간순간 예. 그냥 공부라는 생각도 없이 예. 그냥 내 앞에 펼쳐진 인연 예. 그냥 마주보고 예, 그대로 그게 그냥 나쁜 거면 예. 나쁜 대로 예. 좋은 거면 좋은 거대로 예. 그냥 나빠도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고 좋아도 그렇게 날뛰지 않고 예. 그냥 가는 예. 그냥 물 흐르듯이. 이제는 막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공부한 거 후회하시거나 그러진 않나요? 요번에 그런 확실하게 단추를 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죠. 확실하게 이제는 뭔가 이제 예. 돌아가지 않을 예, 것 예.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확고해요. 확고해요. 그거는 확실해요. 예. 확고. 또 이제 밴드 탈퇴 안 하시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이제 희망이 있으면 그냥 저는 뭐 다른 분들이 뭐 다른 뭐 김기태 선생님이나 뭐 이런 뭐 김태한 선생님이 이렇게 뭐 본문을 이렇게 뭐 권하해 주기도 했는데 저는 제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저는 몽진이라 선생님. 그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표현이나 이런 게. 몽지 릴라 선생님. 예. 그리고 제가 좀 힘들면은 예. 어디서 찾아서 예. 찾으려고 그 말씀이 꼭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 거야. 아, 바로바로 순간순간 필요할 때. 내가 예. 이제 막 유튜브나 어디서 예. 찾아가지고 들으면 예.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선생님이 내 속을 다 아시지? 예. 그런 식으로. 예. 하나하나 그렇게 이렇게 예, 뭔가 예.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예.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은 뭔가 공부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그냥 공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공부라는 게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면목이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달리 말하면 삶인 것이고 삶이 공부고 그것이 이제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일행삼매, 일상삼매라는 거는 어떤 책 속에서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일행,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삼매라는 건 이거라는 거거든요. 이 도라는 것이고 일상이 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삶이 도이고 공부인 것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뭐 일상적으로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방거사는 이렇게 물 깃고 나무 하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물 깃고 나무 하는 거, 그러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물 깃는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돈 벌고, 경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무 하는 거, 옛날에는 땔감이 중요했으니까 요즘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하는데 그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땔감 나무 하는 거는 뭐냐면 돈 벌어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오는 게 그게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완전히 자기 삶과 일치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공부고 공부가 삶이 되는 게 이 공부의 어떤 궁극인 거예요. 그게 이제 관념하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철학적인 어떤 사유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가르침이 그거예요. 현실의 삶을 직시해서 바르게 보고 이 진리와 하나로서 살아가라. 그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은 그냥 몸소 그냥 어떤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해오고 계신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깨달음이 어떠니, 뭐 개압이 어떠니, 견성이 어떠니, 이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관심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삶에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네. 걸리느냐, 걸리지 네. 않느냐, 그것만 딱.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 자기의 현재의 삶이 공부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진짜 뭐 견성, 깨달음 이런 거에 일도 관심 없고요. 네. 그냥 제가 지금 네. 살아가고 있는 이 네. 삶을 네. 충실하게 네. 있는 그대로 네. 또 지금은 이제 몽디릴라 선생님 네. 이 여기에 있으니까 네.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시 네. 지금 나한테 손을 내밀면 그 네.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네. 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그릇을 좀 키워야지 키우는 그 가짐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부의 태도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공부라는 것이 뭐 어느 시점 일정 기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이 분별 세계를 우리가 떠나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분별 세계를 살 동안에는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라도 이런 식의 분리감, 번뇌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보살님은 이제 우리 일상을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뭔가 장애가 있다거나 걸림이 있으면 그걸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그게 진짜 있는 건지 보자는 심정으로 회피하지 않고 보는 이 태도 자세가 공부를 이제 끝까지 가게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어떤 공부가 뭐 내가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편안함이 공부의 기준은 될 수 없는데 이 공부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예민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이 센서가 되게 예민하게 작동되는 듯한 느낌이 와요. 예전에는 그 거친 것만 어떤 장애로서 느껴지는데 좀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고 마음이 딱 차분해지고 안정되다 보면 아주 이게 소소하고 작은 어떤 걸림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남아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조건 없이 편안해지려면 공부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목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다면 조건 없는 편안함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이게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게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정면으로 응시를 하는 그 태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게 조금 작은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느끼게 되는 센서가 생기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면은. 그러니까 걸림이 없어져야 돼요. 걸리지 않아야 돼요. 네. 그렇죠. 걸리지 않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건 없이 편안해지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끝까지 가셔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도 다른 삶이 펼쳐지고 이 맛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뭐냐면 충분히 이 선의 맛을 흠뻑 본 사람은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편안함을.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체험 때문에 밴드를 나갔다가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맛을 충분히 보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여기를 왜 나가? 네. 근데 그 처음에는 아직도 뭐 장애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걸 딱 맞닥뜨리면은 사실 그게 딱 갇혀버리면 예전에 그 사람이 된 듯한 식의 어떤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체험이 온 사람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그게 유한해요. 일정 시점만 번뇌에 쌓였다가 문득 탁 놓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체험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험이 중요하고 진짜 체험이 중요하다. 한번 맛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는 꾸준히 할 수밖에 없다. 보살님도 이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보살님의 언어로서 표현된 이제 공부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공부의 힘이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용기도 아니고, 뭘 감수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이 선언이거든요. 이런 어떤 살아온 삶의 얘기나 어떤 그런 식의 그 아픈 기억들이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왜? 이건 망상이고 한순간의 꿈인 것이고 지금 일어난 생각일 뿐이거든요.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일 뿐인데. 네. 그거를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거를 통해서 이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참 어떤 내면에 큰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닌가. 네. 보살님 마음에. 네. 그래서 막 꽃이 폈어요. 그때 3년 전에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지금은, 진짜 절망적이게 왔어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때 네. 몽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고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무슨 도가 어떠니 견성이 어쩌니 이런 거 참 어떻게 사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삶과 공부가 결코 분리돼 있지 않다, 괴리돼 있지 않다. 이게 치유거든, 치유. 그래서 부처님도 대의왕, 의사 중에 최고의 왕이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요. 막 직업이 의사라, 부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건강을 되찾으신 거예요, 이제. 네. 네. 몸도 건강해지고, 네.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때보다. 예, 아이고, 오늘 진짜 귀한 말씀,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네. 잠깐 좀 시간 동안 서장 좀 잠깐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감동스럽죠. 예. 참 보람도 느끼고. 진짜. 이 보살님이 더 힘을 주셔요, 저한테. 다른 그 어떤 그런 말씀보다도. 한번 볼게요. 377쪽입니다. 충밀 등이 돌아오매 공이 주신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안심이 됩니다. 또다시 세제를 차례대로 말하며 서로 주고받고 하지는 마십시오. 단지 님께서는 도를 향한 용맹한 뜻 때문에 곧장 갈등선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덕산이나 임재와 같은 빼어남이 없고 법안이나 조동과 같은 남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는 사람에게 원대하고 결정적인 뜻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광대하고 막힘없이 통하는 법문이 없기 때문에 인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지만 마침내 돌아가 머무는 곳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이시랑이죠. 일항중 사표에 대한 답서인데 이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 충밀이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충밀 등이 돌아오매 공이 주신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안심이 됩니다. 또다시 세제를 차례대로 말하며, 그러니까 세제라는 건 세간일, 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차별세계의 일들이거든요. 세속의 일들. 그러니까 뭐 사람의 어떤 인정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보통 우리 세계 속에서 이렇게 분별하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세제를 차례대로 말하며 서로 주고받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도가 어떠니 깨달음이 어떤 이런 식의 분별된 생각을 말하면서 주고받지 말라.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보살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진실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뭐
삶이 이러쿵저러쿵 뭐 살아온 것을 뭐 인생이 그런 것이니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 치유나 어떤 접근이라는 것은 어떤 유한한 것이고, 그거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보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체험의 순간 60년 동안 쌓아왔던 생각의 탑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게 뭐냐? 그건 생각을 다뤄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이전에 이 텅 빈 마음,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이게 탁 자각이 돼버리면 그 위에 있는 갈등이나 번뇌들은 낱낱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래 마음을 문득 한번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 드러나 버리면 그동안에 실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헛것이 돼버려, 빛이 바래버리거든요. 그러면 빛이 바래고 실체가 없는 거를 일일이 낱낱이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없는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단박에 벗어난다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본질이 탁 드러나 버리면. 근데 그 본질이라는 건 뭐냐?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법문을 듣다 보면 정리된 직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견들도 여전히 세간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생각으로 구하게 되거든요.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아니다. 그게 어떤 바른 생각이든 바르지 않은 생각이든 엽법한 생각이든 엽법하지 않은 생각이든 그건 다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으로 구하려는 마음이 탁 쉬어지면서 그 생각의 본바탕,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탁 돌이켜 보게 돼요. 자각을 하게 돼요. 돌이켜 본다면 뭔가 돌이키는 어떤 순간적인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구나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냥 이거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나라 때 임재 스님이 황벽한테서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대우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얻어맞고 깨달았거든요. 이게 옆구리 몇 번 쥐어받고.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황벽이 불법이 별게 아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황벽의 불법이 이게 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벽의 단적이라는 게 뭐예요? 단적이라는 거는 곧바르고 명백하다 이거예요. 직접적이고 명백하다 이거거든요. 단적이다.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단적이다라는 거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일이구나 이게. 황벽의 불법이 별것 아니다라고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직접적이고 명백한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이 이건 직접적이고 명백한 일이에요. 의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주 직접적. 마치 우리가 이 살갗을 꼬집으면 아픈 것이 너무 직접적이고 단적이듯이 이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 직접적이고 단적인 일이 바로 이 본성이다, 본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냥 직접적이고 단적인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와닿지 않으면 생각으로 이러쿵 저러쿵 헤아리기보다는 차라리 바닥을 두드려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일이거든요. 생각이 전혀 끼어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딱 통하고 나면 모든 생각이 그동안의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다 이 일이구나라는 게 명백해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무게가 제로가 돼버려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의 무게가 삶의 무게거든요. 삶이 무겁다라고 여기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로잡힌 무게일 뿐이지 원래 사실은 삶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막 무겁고 그런 거는 삶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그 분별에 사로잡힌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딱 통하고 나면 삶에 아무 무게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그 과거의 삶이 무너진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가벼움이 오는 거죠. 그 짓눌려왔던 생각이 엄청 무거웠잖아요. 그죠? 아무 무게가 없지 않았던가요? 그게? 뭐 실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진짜 시원함, 통쾌함이 찾아온다. 명백함이 찾아온다. 차례대로 세제를 차례대로 말하며 서로 주고받고 하지는 마십시오. 말로써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 설명하고 그러지 말라. 쓸데없는 짓이다. 시간 낭비다. 단지 님께서는 도를 향한 용맹한 뜻 때문에 곧장 갈등선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도를 향한 용맹한 뜻, 그러니까 도를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마음이 급해서 갈등선, 그러니까 분별 속으로 욕심이 과해서 갈등선 속으로,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덕산이나 임재와 같은 빼어남이 없고, 그러니까 덕산은 뭡니까? 덕산은 방망이를 쳤거든요. 도를 물으면 방망이를 쳤어요. 임재는 뭐예요? 화를 냈어요.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고 분별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상이나 임재와 같은 빼어남이 없고 법안이나 조동과 같은 남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통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너무 어떤 이 깨달으려는 마음이 과해가지고 그 욕심이 과해서 분별 경계 속에서 도를 찾고 있다 이거죠. 다만 배우는 사람에게 원대하고 결정적인 뜻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광대하고 막힘없이 통하는 법문이 없기 때문에 인문의 차별이 있는 것이지만 마침내 돌아가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두 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배우는 사람에게 원대하고 결정적인 뜻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광대하고 막힘없이 통하는 법문이 있어야지 이게 줄탁동시에가 돼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깨달음의 시간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차이나 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하고 보면 누구나가 다 평등한 자리, 똑같은 자리, 또 평등한 자리에 다 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간절한데 안내하는 사람이 안목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안목이 밝은데 배우는 사람이 결정적인 뜻이 없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분명하고 명백해야 되고 이게 배우는 사람도 뜻이 분명하고 이 깨달음에 대한 뜻이 원대해야 이게 줄탁동시에가 돼가지고 통한다. 근데 그게 통하고 나면 뭐 빠른 시간 안에 통했든 아니면은 뭐 천천히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통했든 똑같은 차별 없는 자리에 통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이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직접적인 거예요. 너무 직접적이라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깨어 있지 않나? 이게 살아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깨어 있잖아요. 이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뭐 죽었습니까? 마음이 죽으면 어떻게 이 소리가 나오겠으며 어떻게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제 얘기를 들었겠으며 어떻게 보살님 얘기에 감동을 했겠습니까? 멀쩡하게 쓰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이 바로 이걸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이거 명백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살아 있어서 비추고 있으니까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뭘 보고 계세요?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꽃이 아름답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름답구나 이게 온 세상을 다 평등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자비로운 게 없고 이것처럼 평등한 게 없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고 이거 신비로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날 세상이 신비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신비한 것이지. 그리고 그 모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것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죠. 이것처럼 대단하다면 대단한 게 없죠. 왜냐하면 모든 대단한 것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찮은 것도 아니죠. 모든 하찮은 것보다도 더 하찮네. 모든 하찮은 거를 다 이것이 비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도 더 작고 큰 것보다도 더 크고 높은 것보다도 더 높고 낮은 것보다도 더 낮고. 그 말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이것에서 다 비춰지고 있다. 이게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분명하고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생각을 굴리지 마십시오. 생각이 틈이 벌어지는 게 다 보여요. 막 생각 돌아가는 게 다 보입니다, 지금. 이건가 저건가. 생각 안 하는 척 앉아 계시지 마세요. 이게 다 보여요. 표정만 보면 알아요. 이거는 너무 직접적이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에 오염된 삶을 살아온 입장에서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딱 통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통하지 못하면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이게 딱 통하고 나면 진짜 똥보다도 더 흔한 것이다, 이게. 근데 자꾸 밖을 봐서 그래요. 그렇죠? 밖에서 찾아서 자기를 안 보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비추고 있거든요. 자신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살님이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살님이 안 보면은 제가 여기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이 보지 않으면. 그거를 일종의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경험만 믿자. 세계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에 아무리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엄청난 자기 중심성이에요. 아주 자아 존중감 중에서도 최고고, 자기만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자기 경험은 안 믿고 남이 말을 믿어요. 남의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기 경험이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이 온전한 내 세계거든요. 우리는 자기 경험을 벗어난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분리에 떨어져.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는 단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남이 더 중요하고 남이 말이 더 옳고 남이 삶이 더 귀하다고 이런 망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경험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나는 내가 경험한 세계만 사는 거예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라고. 남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남이 말이 옳다고 하고 남이 경험이 귀하다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을 전해지는 과정에도 다 왜곡될 수 있고 자기식으로 다 해석하는데 남이 말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자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경험했다는 자기 상상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경험을 벗어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심의 무물,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게 그 유식한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경험이 이 세상이 다다 이거예요. 그 말은. 좀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라고. 뭔가 좀 유식한 말 같잖아. 심의 무물이니. 그러니까 뭐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밖에 뭐가 그거를 진짜 일상의 용어, 우리의 생활 용어로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네가 경험하는 세계가 온 우주다. 이 말인 거예요. 온 우주는 나의 경험의 결과일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더 알아듣기 쉽겠죠. 내가 경험하는 것만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본 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 내 눈으로 본 것만 경험하지. 남이 귀로 들은 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내 귀로 들은 것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아주 진짜 영업 비밀이라니까 이게. 진짜 남들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내 눈으로 본 것만 우리는 봐요. 평생을. 내 귀로 들은 것만 들어요. 모든 소리는 내 귀로 들은 거예요. 모든 사물과 빛깔은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모든 생각은 내 머리에서 생각한 거예요. 모든 감정은 내 마음에서 느껴진 거예요. 모든 욕구는 다 자기한테서 나와요. 이게 세계 아닙니까? 그 뭐냐, 다 자기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몸도 경험된 세계라. 눈으로 보여지니까 몸이지, 눈으로 못 본 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고, 이거 촉감으로 느낀 게 몸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느껴야지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분별이 일어나고 작용이 일어나야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 눈이 봐야지 몸이 돼요. 그죠? 귀가 들어야지 이 손바닥 소리가 되고, 내 손이 느껴야지 이게 내 몸뚱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 벌써 일어난 경험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컵을 만져야지 컵을 경험하는 거랑 몸을 만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컵을 보는 거랑 내 몸을 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컵을 생각하는 거랑 나를 생각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대상이, 벌써 여기서 일어난 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몸, 나라는 존재. 우리 컵은 상인 줄 알면서 왜 자기 몸뚱이는 빼놓냐고.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야지 몸이 있는 것이고, 분별이 일어나야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없고,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몸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의 결과물이다. 그럼 뭐냐? 내가 꽃을 보는 거나 몸뚱이를 보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벌써 분별이 한번 이게 여기서 일어난 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비추니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대상이다 이거예요. 현상이다. 벌써 여기서 일어난, 그러니까 일체가 다 평등해요. 상은, 모든 상은 다 여기서 비춰진 상이라. 근데 이것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따로, 이게 좀 공부가 깊어지면, 아, 이게 뭔가 비추는 뭐가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벌써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직해 있다. 뭐 숨어 있는 것도 아니다. 직면에 단적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단적. 직접적이고 명백하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일어나야지 마음이 따로 있다. 조금이라도 일어나야지 내가 있다. 조금이라도 일어나야지, 조금이라도 일어나야지 몸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직접적이고 단적이다. 분명하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그냥 인생이, 그 삶의 무게가 싹 사라져요. 이것뿐인데 내가 뭐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 우리는 온전히 자기 경험의 결과를 경험할 뿐이다. 그러니까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이 세계가 자기 경험의 결과. 근데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 몸도 분별의 결과다. 이게 보고 듣고 만져야지 몸이 되잖아요. 나를 이 피부로 잘라내지 말라고. 나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세상을 경험하고 있듯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분리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에서 마음이니 본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난 거라면 이 본성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부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한 생각 일으키면 어긋난 겁니다. 벌써 망상 속에서 도를 찾으려는 그 잘못된 시도에.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봐야 돼. 뭐다 하면 다 어긋났다 이게. 주저주저 하면 다 이게 어긋난 것이다. 주저주저, 왜 주저주저? 생각이 돌아가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죠. 망설이면 다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그 천황도 선사하고 용담숭신 그 일화가 있거든요. 용담숭신이 떡방아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황도한테 이렇게 떡을 공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출가의 뜻이 있어서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몇 년이 지나도 이 도에 대해서는 단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없다 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왜 떠나려 하냐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출가를 했지 이렇게 시봉하려고 이렇게 출가한 거 아닙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도를 구했는데 전혀 도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도를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래서 언제 얘기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가 밥을 해오면 잘 먹겠다 인사하고 밥을 먹었고, 네가 차를 끓여오면은 잘 마시겠다 인사하고 차를 마셨다. 그게 다 보여준 건데 너는 왜 생각에 빠져가지고 도를 따로 구했냐. 일상의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이건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멍해지는 거죠. 뭐 했단 말이야? 멍해지니까 뭐라고 딱 일가를 해. 보려면 당장 볼 것이지 망설이면 어긋난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딱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 그냥. 근데 여기서 이게 손을 드는 게 돈가 하면 이제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설이는 거죠. 한 생각 굴러가면 이제 어긋난 거예요. 근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라고. 생각으로 헤아리면 어긋난다 이거예요. 보려면 당장 봐. 망설이지 말고. 그러니까 죽비 들으면 무슨 저기에 뭐가 도가 있는가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면 밥숟가락 뜰 때 잘 보십시오. 그냥 이거거든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죽비를 친다거나 좌종을 울리면서 이겁니다 하면은 그것도 뭐라고 되게 특별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일상생활 물 마시고 밥숟가락 들 때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밥을 해오면 밥을 잘 받아 먹었고 차를 끓여오면 잘 먹었다. 내가 어디에 내가 안 보여준 적이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일상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이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